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괴담 끝나지 않는 술래잡기 시작합니다. 이건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와 같은 반 사토시라는 녀석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 녀석은 언제나 이상한 짓을 일삼는 영문을 모를 녀석이었다. 수업 중에 언제나 자고 있고 급식만 먹고 돌아가는 것 같았다. 물론 반에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 같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이 사토시하고 같이 술래잡기를 했었다. 종이 울린 후 의자에 앉으면 끝이라는 규칙이었다. 즉 종이 울린 후 술래를 남기고 모두 의자에 앉으면 술래가 지는 게임이다. 처음에는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술래가 되었다. 사토시가 혼자서 터벅터벅 걷고 있길래 바로 사토시를 잡았다. 사토시는 술래가 되어도 달리지 않고 터벅터벅 걸었다. 종이 울려도 그건 변하지 않았다. 종이 울리고 모두 일제히 교실로 가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사토시 말고는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았다. 아니 뭔 술래잡기를 저런 식으로 하냐? 진짜 개노잼이다. 쟤 뭐냐? 모두 사토시를 욕했다. 잠시 후 사토시가 교실에 돌아왔다. 왠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토시는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리고 나를 때렸다. 아무래도 의자에서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다행히도 크게 싸움이 번지지 않고 끝났다. 반에 있던 애들 모두 사토시가 한 짓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사토시와 노는 사람은커녕 말을 거는 사람도 없어졌다. 그리고 사토시의 반경 5m 이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임 같은 게 반에서 유행했다. 이건 사토시와 같은 반이었을 때 계속되었다. 그러고 보니 사토시가 수업 중에 자게 된 것도 이 무렵인 것 같다. 초등학교 6학년 7월 정도에 자리를 바꾸어 사토시와 같은 당번이 되었다. 즉 좁은 교무실을 같이 청소하게 된 것이다. 나는 손바닥 위에 빗자루를 올리고 균형을 잡고 있었다.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빗자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진지하게 청소하는 건 사토시뿐이었다. 청소 시간 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모두 일제히 빗자루를 청소함에 집어넣고 도망치듯이 교무실을 나왔다. 나는 빗자루로 중심 잡는 게임이 끝나자 교무실에 사토시와 둘만 남은 걸 깨닫고 바로 빗자루를 두고 나오려고 했다. 순간 나는 아차 싶었다. 사토시가 청소함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빗자루를 들고 교실에서 나오면 그만이었을 것을. 그때는 빗자루를 들고 나오면 혼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빗자루를 넣기 위해 사토시에게 말했다. 뭐 하는 거야? 비켜. 사토시는 말했다. 그때 터치 안 했어. 그렇게 말하며 사토시는 고양이처럼 도망쳐 나갔다. 교실에 돌아와서도 사토시는 쫓아오지도 않는데 나를 멋대로 피해버렸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니 사토시는 희죽희죽 웃으며 의기양양하게 날 보았다. 그때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이 게임은 그때부터 매일 계속되었다. 갑자기 얻어맞았을 때도 상대해주지 않았듯이 처음에는 어이없어 상대해주지 않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울컥해서 터치라도 하게 된다면 이 바보와 다시 술래잡기를 하는 꼴이니 그게 싫으면 일단 참아야 했다. 상대해주지 않는다면 제풀에 지쳐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으나 사토시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화장실에 갈 때도 의자에 앉은 채 의자를 질질 끌며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나는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실을 떠올렸다. 종업식 때 내가 터치를 해서 도망치면 계약할 때까지 저 녀석은 계속 술래가 되니까 무척 분해할 게 틀림없었다. 물론 사토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모른다.
가르쳐줄 친구도 없다. 여전히 사토시는 나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지만 터치당했을 때 억울해할 걸 상상하니 오히려 무서웠다. 그리고 여차저차 종업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사토시가 운동화를 갈아 신기 위해 상반신을 숙였을 때 터치하고 도망치는 작전을 세웠다. 종업식이 끝나자 나는 사토시를 무시하는 척하며 교실을 나왔다. 사토시는 바보라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집에 미리 가져가지 않았기에 짐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에 비해 나는 도망치기 쉽게 맨손이었다. 나는 운동화를 신고 숨어서 사토시가 오는 걸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30분 정도 지나서 터질 듯이 빵빵한 책가방을 짊어진 사토시가 짐을 옮기며 걸어왔다. 사토시가 허리를 숙였다. 나는 그 순간 뒤에서 사토시의 머리를 있는 힘껏 치며 터치라고 외친 뒤 쏜살같이 도망쳤다. 사토시는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 으악 하는 엄청 큰 소리로 울부짖었던 것이다. 나는 웃으면서 도망쳤다. 필사적으로 억울해하면서 달려오는 사토시를 보려고 돌아보았다. 이때는 짐이 많아서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사토시는 신발도 안 신고 짐도 내던지고 나를 쫓아왔다. 사토시의 필사적인 모습에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달렸다. 사토시는 죽일 거야. 저주할 거야. 기다려. 라고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목이 쉰 것처럼 억지로 쥐어짜낸 목소리였다. 나는 집에 도착해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저녁 무렵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 라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목소리가 들렸다. 사토시가 나를 죽이려는 목소리라는 것만 직감적으로 깨닫고 식은땀을 흘렸다. 아니, 아직도 찾고 있는 건가? 나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집에 긴급 전화 연락망이 왔다. 사토시가 죽었다는 것이다. 트럭에 치였다는 것 같았다. 사토시가 짐을 지고 교실에서 나온 시간은 늦었지만 내가 저지른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에 뛰어든 것 같았다.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은 데다 계속 소리를 지른 탓에 발과 목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한다. 혹시 사토시는 죽기 직전까지 소리치면서 달렸던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토시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내가 집에서 그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던 때였다. 그 기이한 목소리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사토시가 죽은 날 들었던 그 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잡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의자에 앉아서 지내고 있다. 의자에 앉아있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마치 그때 사토시처럼 생활하고 있다.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모습은 수업 중에 자고 있는 사토시 그 자체였다. 지금은 사토시처럼 누군가가 갑자기 쫓아올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 또다시 반경 5m 이내 가까이 가지 않는 게임이 되어버리는 건 대체 무슨 꼴일까?